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2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며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도달한 나스닥 선물이 차익 실현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7월 FOMC를 앞두고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반등함에 따라 6주 만에 최고치인 1980달러 선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의 6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당분간 매파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 속에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돌파하며 상대적 통화인 유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가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대형주들의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이 지금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주가의 하방 압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7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실적이 전망치보다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3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이 시장은 낙관론이 너무 심하다면서 퍼펙트 스톰을 경고하는 입장과 버블에 올라타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포함해 발표된 주요 지표들과 이슈까지 함께 해석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함께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빠르게 흘러갔네요. 자, 지금 미증시, 한국 증시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자, 올 3월 초에 SV 사태 때문에 약간의 삐끄덩이 있었지만 거의 7월까지 그죠? 7월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걸 무색하게 하고 계속 연일 고점을 깨고 있죠.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들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좀 빠르게 좀 회복된 게 우리한테 어떻게든 청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느새 7월도 이제 다음 주면 한 주가 마감이 됩니다. 내일은 또 한 주가 끝나고요. 어쨌든 또 하루 남은 거 천명과 함께 답을 한번 찾아가면서 즐겁게 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투자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해온 거 알차게 준비한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이 시장의 추세를 잡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과 이슈들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방송 중에 단타 상품 정해서 진입가 살펴보고 목표가 도달 여부까지 체크해 볼 예정이고요. 이 방송 중에 궁금한 질문들 유튜브 댓글과 우리 오픈톡방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실시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미증시 선물 그리고 달러 외외 통화들 파란불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 역시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5일만 지금 소폭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체크해보면서 저희는 나스닥부터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0.57%가량 소폭 하락하면서 15,86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 나스닥 선물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장에서 많은 매물이 출회되고 하락폭을 키웠던 것에 반해서 미증시 개장을 기점으로 장대 양봉이 출현되고 이 하락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실적 시즌이 얼만큼 반영될지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에 대한 해석까지 오늘 잠시 뒤에 마스터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일입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7%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22시 33분 개장 이후에는 고점인 76.15까지도 오늘 올라가기도 했고요. 지금은 상승폭을 다시 조금 반납하고 0.74% 상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하락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도 존재하는 가운데 이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낙폭을 제한하고 다시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오일입니다. 다음으로 골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0.11% 하락하면서 지금 온스당 1,978.7달러 선에서 이 약보합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장 직전에 1,982.9까지도 형성을 했던 골드였습니다. 그러나 개장과 동시에 장대 음봉줄이 출현되면서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폭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가 다시금 강세 영향으로 소폭 돌아서는 가운데 골드에게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7%가량 하락하면서 1.121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근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이 짧은 1분봉 상에서도 이 혼란스러운 모습, 계속 혼란스러운 파동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달러화가 계속해서 이 지표 부진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고 이 영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이 BOE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악화되었다는 평가도 받으면서 이 모든 이슈들을 유로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파란불 켜고 있는 유로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준비해 주신 단타 상품 그리고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지 없습니다. 뭐 가장 우리가 빨리 방송 시간에 어떤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상품 나스닥이 되겠죠. 네. 물론 S&P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S&P는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나스닥을 할 건데 야 이거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쵸. 잠깐 좀 볼게요. 네. 일단 어떻게 답을 좀 드려야 되니까 제가 원래 오늘 1차로 들어갔다고 했던 자리가 15,880짜리예요. 근데 벌써 순식간에 이렇게 와 이거 너무 밀렸는데 이거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그래서 1차가 15,850, 2차가 15,830이었단 말이에요. 좀 아쉽네요. 네, 이게 또 실시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 시간을 강하죠. 조금만 네. 당겼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네. 답은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야, 근데 저는 오늘 일단 하방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제가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지만은 어떻게든 제가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이게 뭐 손절에 잡는 거를 순식간에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오늘 스윙으로 가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시간 체크를 못 하니까. 자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은 15,840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5,840에서 15,840에서 15,850 사이 거기에서 들어가 보시고요. 이게 15,840에 들어가시면 자 1차 목표 15,830 그죠? 그다음에 2차 목표 15,810. 그럼 이제 저가 근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는 걸로. 벌써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오전에 아까 오후에 리딩 할 때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네. 그대로 가셨으면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아직은 우리가 가망이 있다.
그래서 15,840에서 15,850까지 들어가셔가지고 1차 15,830, 2차 15,810 그렇게 한번 스윙 전략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 주봉을 보고 또 우리가 기술적 분석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네. 기술적 분석 들어가 봅시다. 화면 잠깐 내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이 나스닥 시장은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우리가 방송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미리 제공해 주신 전략이지만 이 방송 시작 이후에는 이미 목표가까지 터치해버린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윙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의 단타 상품 나스닥이고요. 전략 매도 주셨습니다. 이 진입가 15,840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5,830포인트, 2차는 15,810포인트 저가 부근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는 단타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와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번 제가 나와서 드리는 우리 시청자로 드리는 말씀이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하루를 또 즐겁게 마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서울경제TV 방송을 늦은 시간에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굿 나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주봉을 보고 먼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역사는 항상 되풀이가 되고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차트를 보면서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차트를 보면서 야, 반복이 돼도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을까?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스닥이 올라갈 줄 전혀 몰랐어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는 거 주봉입니다. 주봉. 네. 자, 주봉을 여기를 보시면 제가 선을 딱 걸었는데 여기가 딱 16,000 레벨이에요. 어제 16,000을 조금 찍었었죠. 그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정확히 딱 보시면 이게 2022년 1월 달 가격대에 와 있어요. 그죠? 1월 달이면 거의 금리 인상 0.25 올릴 때죠. 그죠?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대단한 파워풀, 정말 나스닥의 파워풀한 느낌이 게 뭐냐면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더니 5.25%나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결국엔 그것도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습니까? 1월까지 온 거예요. 자, 과연 이게 상승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퀘션을 던져봤을 때 저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감하게 오늘 오늘 들어가 봐야 되겠다. 스윙에 들어가서 오늘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겠다고 말씀드려요. 자,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5.25 올렸고 다음 주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FMC 회의하니까 목요일 날 내가 방송을 나오겠네요. 새벽이니까 밤에 이제 결과를 보겠는데 자, 그래 어쨌든 0.25%를 올린다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죠. 패드워치에서도 거의 96%까지 육박해 있는 상황.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파월의 입이죠.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저는 나름대로 유추를 해석해 본 결과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은 또 룸을 열어놓겠다. 인상에 대한 룸을. 자, 그리고 올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꿈도 꾸지 마라. 못을 받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으면서 어떻게 돼요? 작년 8월 우리가 한번 정확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작년 8월 말이죠.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 때 어땠어요? 완전히 날아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데드라인은 16,000이 되지 않겠다. 16,000을 깨지 않는다면, 그죠?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쉽지 않겠다. 왜? 역사는 되풀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네. 그죠? 자, 그리고 내일은 뭐 중요한 발표가 없어요. 근데 블랙아웃 기간이죠. 연준위원들 뭐 얘기하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상승장을 논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뭐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뭐 작년에도 몇 번이고 떠들었는데. 네. 자, 기본적으로 골디락스는 뭐예요? 골디락스 오면 증시가 좋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도 아시다시피 어땠어요?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 올 초만 해도 어땠어요? 올 초에 안 좋다.
근데 결국에는 약세론자, 강세론자의 어떤 핑퐁 게임을 하면서 결국에는 강세론자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걸 끌려왔는데 자, 약세론자가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바라봅니다. 어쨌든 뭐 내일까지 오늘 빼고 하루가 더 남았는데 약간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변동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여러분이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서 어떤 투자 방향을 정하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 오늘 성투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시장은 과연 골디락스가 올 것인가 또는 이것이 꺼질 거품인가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주 FOMC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 속에서 우리가 시장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에도 나스닥 외에도 다른 상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먼저 5일부터 오늘 차트 보면서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실게요.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장에서의 고점이죠. 76.15까지도 형성해 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5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프리장에서는 하락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이슈 속에서 다시금 좀 빨간불 켜주고 있는 5일입니다. 네, 5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의견 주시죠. 오늘 일단은 매수인데요. 매수요. 짧게 가시는 걸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매도는 아니고요. 매수로 네. 가시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매수지만 5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차적으로 일단은 뭐 악재 호재가 있어요. 네. 악재는 뭐냐 이거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보리 협정 폐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어떻게 됐든 유가를 끌어올려서 재원을 마련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왜냐면 걸려있는 걸려있는 장애물이 너무 많죠. 결국 아직은 전쟁이 ING 상태. 그다음에 저 크림 대교 터트리면서 지금 뭐 거의 뭐 6박 전에 다시 작년 2월로 가는 그런 아주 네. 7월로 돌아가는 그런 안 좋은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악재가 되는 거고 호재는 뭐냐? 자, 지금 오늘 그 중국이 그죠? 1년, 5년 대출 금리 발표가 있었어요. 저번 달하고 동일하게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러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생이 한번 올라갔다가 자빠졌죠. 왜 올라갔다 자빠졌는지를 알고 제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거를 다 이거 시향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다 면밀한 거는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시향적으로 왜 어떤 근거로 해서 제가 오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항생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그걸 자세히 설명해 키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기감 고조예요. 자, 중국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GDP의 4분의 1을 부동산이 차지합니다. 자, 2021년 헝다그룹이 이제 디폴트가 왔었죠. 자, 2년이 지난 현재 상태 다시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 거기다 완다그룹이라고 있어요. 완다그룹. 거기는 개발업체인데 거기는 지금 거의 지금 부채를 한 반 이상을 갚지를 못하는 상황. 자, 두 가지의 위기 상황이 봉착돼 있어요. 자, 중국 이제 시진핑이 난리가 났죠. 더 이상 이렇게 좌시하면 안 되겠다. 뭔가를 돈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리 더 내린다?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항생은 오늘 떨어졌던 것 같고요. 자, 부양체의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항생은 떨어져도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근데 또 시장을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돼? 중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봉을 보더라도 어제보다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오늘도 일봉을 지금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봉 보시더라도 개파락으로 출발했어요. 그 개파락으로 지금 뭐 어떻게든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인데 이거 5분봉으로 좀 잠깐 5분봉으로만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네, 5분봉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1분봉을 보고 또 5분봉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5분봉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는데 초단타를 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 1분 봉고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네. 수익도 못 내고요. 그러니까 스캘핑하는 기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5분 봉을 꼭 활용을 하시길 바라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번이고 말씀을 좀 이따 이제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릴 건데 엘리어트 네. 파동. 자, 여러분들이 추세를 아시려면 엘리어트 파동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네, 엘리어트 자, 파동. 엘리어트 파동. 네. 자, 일단은 추세가 일단 상방으로 나와줬죠. 자, 왜 나와줬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파가 나와줬죠. 1파. 네, 1파 나오고 있습니다. 1파 나왔죠. 네. 자, 2파 나왔죠. 자, 60에서 저항 받았죠. 자, 그다음에 3파 나왔죠. 왜 여기서 딱 꺾이잖아요. 아. 그죠? 다 이거서 제가 말했어요. 자, 맥스가 3파예요. 그럼 조정을 받죠. 네. 그럼 여기서 패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 패턴이 뭐가 네? 쌍봉 패턴이 딱 나왔잖아요. 지금 딱 실시간으로 보이네요. 네. 저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오일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1파, 2파, 3파가 난 나오고 거죠. 패턴 쌍봉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 거죠. 이제 네. 추세가 상방의 추세가 꺾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네. 추세파가 끝나면서 쌍봉까지 나간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좀 수정을 네.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76.10달러에서 고점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짧게 한 1, 20 정도 보시는 걸로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 네. 용기를 한번 내면 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걸 무리 위험하게 하지 마. 왜냐 아까 말씀드린 악재와 혼재가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해해 아, 주십시오. 네. 저희 열정이 열정을 좀 느껴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봤어요. 10틱에서 20 정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재와 혼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인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시향이 먼저입니다. 시향을 먼저 알아야 뭐 이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에 먼저 들어가면은 네. 항상 난패를 본다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술적 분석을 대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실시간으로 5분봉으로 보고 있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도 이 엘리어트 파동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1파, 2파, 3파가 나오고 쌍봉까지 나오는 모습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 들어오셔서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나스닥 단타 함께 이야기할 때 느끼셨겠지만 이 방송 직전에도 이 미증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장의 시간과 추세와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오픈 톡방 입장까지 해주셔야지 함께 파동 이야기에 나가면서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방송 중인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으로 골드 차트 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보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파란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3시 14분경을 지나면서 오늘 지금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이 골드에게 지금 달러가 소폭 다시 백선을 회복해 주면서 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 골드 오늘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 보실까요? 오늘 매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로 네.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다면 이 최근에 우리가 이 골드를 볼 때 이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달러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자, 일단 우리가 화요일 날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아, 화요일이요? 화요일 날 어땠냐면 네. 화요일 날 상당히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밀렸었죠. 맞아요. 밀리면서 또 뭐가 있었냐? 달러의 기축통화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6개가 있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로하고 파운드, 엔화인데 엔화도 요즘에 잘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화요일 날 공교롭게 엔화가 또 갑자기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네. 자, 그럼 결국에 달러를 약세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로하고 파운드도 강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달러가 밀려버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이벤트가 또 바뀌었어요. 어제 어떤 이벤트가 생겼어요. 자, ECB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CPI 뭐 내려가고 있어. 뭐 이리저리 괜찮아. 상황 괜찮아. 나쁘지 않아. 물가 좀 내려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달에는 인상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왜 다르냐? 어떻게든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노동력 시장. 자, 오늘도 아까 실업수당 처음 좀 이따 S&P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유럽은 정신 못 차리죠. 네,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CPI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는 꺾이고 있지만 상황 자 매크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파운드가 1%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까 잠깐 봤는데 0.6, 0.7%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달러는 여전히 100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청자들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골드하고 달러는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해보니까 네. 세상에 100% 맞는 건 없어요. 그쵸.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물론이죠. 우리가 네. 신뢰가 있다면 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값어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골드를 하실 때 달러 인덱스를 항상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이 돼야 돼요. 투자는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지수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상당히 많잖아요. 이론과 현실이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골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오늘도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밀리고 있죠. 21 이평선은 일단 일봉상입니다. 밀리고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죠. 영망치라고 그러죠. 영망치. 영망치가 오랜만에 간만에 나와줬네요.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올라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은 왜 이렇게 돼? 잠깐만요. 네. 연이 나왔네. 아, 네. 시간이 또 죄송합니다. 네,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네. 못 차리지. 자, 일단 오늘은 너무 많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980 정도 여기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괜히 거놓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강력하게 저항을 3번을 맞아줬죠. 그죠? 그랬더니 여기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제처럼 이렇게 상승폭이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청자님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신다면 오늘 충분하게 안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려요. 근데 역으로 따져서 그럼 내가 1980 올 때까지 그냥 매수로 올라가면 물론 그 방법도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방향은 하나로 정해 놓으셔야지 위아래로 다 먹는다. 그러다 보면 이 매매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골드는 그렇게 대처하실 것을 제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든 전략은 노란독방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천명 마스터님, 바로 내일입니다. 이 금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이 5일을 볼 때도 이 엘리어트 파동 등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하고 공부해야 할 내용들 공개 방송 때 이야기해 주시나요? 네, 그렇죠. 네. 공개 방송 때 이제 이 기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자,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백해무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이제 시청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자,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가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스트레스가 좀 덜 받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죠? 돌을 닦는 그런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돈 버는데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심리 게임이잖아요. 심리 게임. 심리 게임일 때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체 자체를 완화시켜갖고 좀 위축되는 걸 좀 릴렉스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수익을 절대 낼 수가.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을 들어가야지 정확히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법, 기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저는 실전용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론은 저는 설명 스킬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면 자, 노랑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니까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또 실시간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한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동 등 몇몇 기법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지난 한 달간의 1000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그리고 오픈톡방 참여 방법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까지 1000명 마스터님의 지난 한 달간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봤는데요. 이 한 달간의 수익이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1000명 마스터님은 어떤 기법, 어떤 파동 이론을 사용해서 큰 수익, 이 같은 상품이라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오늘 방송 중에 모든 내용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이후에는 총 27년간의 모든 실전 매매 노하우를 담은 1000명 마스터님의 모든 기법 자료로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도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그쵸.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뉴스가 발빠르게 좀 불보고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손에 빠르지만 자, 그거에 바라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노란톡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 또 오늘 또 아직까지는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를 또 하셔야 되니까 내일 하루가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봐야 될 데이터가 2개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피어 앤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자, 아시다시피 이거 피어가 이제 공포스럽다는 얘기고 그쵸. 그다음에 그리드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CNN에서 발표가 되는 이제 인덱스의 지표.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재밌어요. 저 이걸 뭐 오늘 우연찮게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공포와 탐욕이 그렇죠. 지금 익스트림이에요. 네, 익스트림이 뭐 네. 되게 공포스럽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아. 지금 보시다시피 자, 기본적으로 75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15에서 75가 넘어가면 네. 상당히 이 시장은 탐욕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너무나도 좀 과열됐다 이런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네. 쉽게 투기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투기 세력. 그죠? 작년에 우리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작년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지만 원자재가 상당히 예상보다 너무 많이 뛰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거 미국의 유명한 그 투기 그 원자재가 장난치는 유튜버가 하나 있어. 그 사람 돈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지수까지 이제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CNN에 딱 보시면요. 아까 Fear and Greed 딱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매매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드리고 바로 네. 그 들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우 운송 지수라는 게 있어요. 다우 운송 지수.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을 텐데 이게 뭐냐면 자, 다우가 이제 보통 20개 블루칩 기업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운송지수라는 거는 20개 정도 업체들을 모아놓은 운송지수예요. 여기 뭐 철도, 항만, 운송 관련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거의 6월 달부터, 그죠? 6월 달부터 계속 여기 6월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6월 달부터 우하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나스닥하고 나스닥 이때부터 S&P 3대 지수가 이렇게 튀어 올랐죠.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간 게 저거죠. 나스닥이었죠. 그 다음에 다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P,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우. 그래서 어제 다우가 또 4년 만에 최고치를 작성을 했죠. 그런 것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직은 시장이 뜨겁다, 아주 불장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서 과연 내려가는지, 변곡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교육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준비해 주신 교육 내용, 엘리어트 파동 원리가 적혀 있네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본격적인 교육 들어가기 전에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제 개인적인 좀 궁금한 질문 먼저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 조금 전에 이 5일 선물 오늘 단타 전략 함께 짚어보면서 이 1파, 2파, 3파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는 이 쌍봉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엘리어트 파동이 보통 이 3파까지만 보면 되는 건가요? 5파까지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어떤 식으로 좀 실전에서는 어떻게 이 파동을 써야 하나 이런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말은 쉬운데 그걸 참 캐치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하고 현실은 달라요. 근데 많은 우리 초보자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쵸. 공부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론만 공부하실 뿐이지 네. 막상 현장에 적용을 하면 안 맞으니까 이거 어려워, 재미없어 하면서 던져버린다. 그렇죠. 근데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요, 절대 여러분들 기법, 완성된 기법 만들 수 없고요.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 매매를 항상 지향을 27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고, 모든 근간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근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정말 간단하게 초간단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려면 모든 학문이라는 게 그래요. 자,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 버는 사람, 이거 수익 내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 내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되니까 그 키포인트만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모든 패턴의 시장은 파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원웨이는 없죠. 우리가 봤을 때 추세선을 닦고 보니까 상마, 하방이 있다, 결과치를 보고서 알지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물결이 치죠. 이게 파동이죠. 이게 물결이 다 치잖아요. 자, 이 파동을 모르고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오히려 캔들이 있지만 캔들만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나무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파동이라는 건 물결 치는 우리가 추세를 여기를 통해서 뭔가 답을 얻어가야지 해법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없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패턴은 파동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 모든 파생 상품은 99%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움직여요. 근데 주식 같은 개별 상품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왜? 저는 96년도도 주식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해보니까 별로 결국엔 뭐냐면 파생 상품, 그죠? 지수. 우리나라 뭐 코스피도 되겠죠. 코스피라든지 우리 국선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파동에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이 맞더라. 왜? 김박해가 움직이니까. 그죠? 어느 정도.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5파의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네.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 2파에서 3파에서 끝나더라. 그러면서 쌍봉이나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시장의 방향들이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움직여주더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죠? 이것만 아시고 딴 거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원리 요것만 아시면 돼요. 딴 거 알 필요. 딴 거 이제 좀 깊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충격파, 충격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추세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격파 이론은 뭐 충격파인데 저는 그냥 추세파다. 그렇게 결정을 제 나름대로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세파. 그다음에 조정파.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럼 추세는 뭐 충격파는 뭐예요? 추세가 발생하는 파동이죠. 그게 아까 5파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론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의 3파에서 끝나더라. 2파에서 3파 끝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추세가 뭐예요? 상방이 있고 하방이 있겠죠. 그죠? 상방이 있고 하방이 있고 이런 추세가 나오더라. 근데 추세가 계속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정을 받더라. 그러면서 이게 바로 조정파예요. 조정파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을 받으면 하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추세 방향으로 발생하더라. 근데 요거는 이제 3파 맞아요. 그래서 추세파는 보통 이론적으로 5파, 그다음에 조정파는 3파인데 둘 다 3파에서 끝나더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제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뭐 여기 보시래요. 여기 뭐 이론의 지금 그림을 1파, 2파, 3파, 4파, 5파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의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 헷갈리는 거예요. 왜 5파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렇죠. 5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오니까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그거 안 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 매몰되지 그렇죠. 말고 진짜 그렇죠. 실전에 어떤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지를 그렇죠. 27년 노하우의 천명 마스터님께 좀 여쭤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손실을 보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좋아해요. 해외 선물하면 파생을 하면 매도를 좋아해요. 매도를 좋아해요. 왜 이런 것들을 맛을 많이 보니까. 그죠? 이렇게 맛을 보니까. 그래서 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역시나 이 엘리어트 파동은 매도의 전략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이 그잖아요.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상당히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추세파가 상방 있고 하방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핵심의 패턴. 시간이 없네요. 하여튼 요거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자, 요거는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네. 제 기법들을 여러 가지 다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다 많이 드리면 우리 시청자들이 혼돈만 옵니다. 그쵸.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은 그 기법 자체는 간결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말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도 저는 27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 전수하면 다른 것보다는 좀 신뢰가 좀 많이 쌓일 수 있겠죠. 그래서 12일까지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아까 또 공개 방송 내일 있잖아요. 그것도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못 내 시간이 아쉬운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애용하시는 이 엘리어트 파동의 실전, 이 노하우까지 오늘 못다 이룬 그 내용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모든 실전 자료집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고민들까지 함께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요,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함께 소통하면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여를 위해서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신청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드디어 방송 초반에 언급했던 단타 전략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매도 전략 들어갔고요. 이 스윙 전략까지 체크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진입가 15,840에서 50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5,830포인트, 2차 목표가 15,810포인트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이거 뭐 어떻게 됐어, 이거? 와. 이게 제가 아까 참
여러분들 팁을 잘 드린 것 같아요. 네, 역시 박수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지만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지금까지 방송에 계속 나오셔서 이 실시간으로 언급해주신 단타 전략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큰 수익, 그보다 더 큰 수익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지금 다시 한번 그 전략 함께 집중하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앵커님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엘리어트 파동 추세 근간입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면서 쌍봉 쌍바닥 그거를 패턴을 여러분들이 계속 익히신다고. 그것도 지지 저항도 있어. 한번 강의를 또 해드리.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팁을 드렸죠. 자, 어차피 오늘은 하방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스윙은 뭐예요? 자, 일단 제가 1차, 2차 목표 시간 강의상 정했지만, 자,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그 노란 톡방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짜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400틱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건 400틱이면은 한 26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죠? 어제 하루에요. 네, 어제 하루에. 네. 어제 반나절이죠. 반나절 만에. 그럼 오늘도 제가 만약에 아까 제 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얼마나 그렇죠. 되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15,840이었죠. 40이요. 네, 40에서 50이었습니다. 74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704까지 하락했거든요. 그렇네. 704까지 안 돼. 그 700, 네. 400, 40. 그러면 560틱을 먹은 거예요. 네. 그럼 600틱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66에 36, 한 380만 원 정도 드셨겠네요. 자, 지금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몇 분이었죠? 그렇죠. 11시 초반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네, 30분 만에 네. 됐죠. 저 따라오신 분은 오늘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셔야 돼요. 이거 정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자,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드렸던 말씀. 높은 손익비 관리. 여러분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신이 아닌데 어떻게 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제 정말 운이 나빠서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수익 내면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저는 이 1,000명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잘난 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27년이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작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작은 게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왜 내려갔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왜 아까 시향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거가 뭐냐.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말랑이 오늘 왜 내려간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하회를 했어요. 적게 나왔죠. 그럼 뭐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준은 일단은- 금리를. 그렇죠. 더 올릴 그렇죠. 수 있겠죠. 야, 이제 올려도 더 뭐 아직도 타이트한데. 올려도 뭐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올리겠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경기 침체죠.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타이트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골디락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단은 금리도 올리고 경기 침체가 좀 돼. 안 좋은 상황인데 두 개가 오늘 동시패스는 터져버린 거죠. 네. 거기다가 테슬라 물론 실적은 좋았지만 이익률은 사회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경쟁업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아까 보니까 지금 배터리 전기차 잘 안 산대요. 왜? 너무 비싸서. 인프라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나이스다 수익 내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이 나스닥 진입해서 목표가까지 터치해 보면서 이 천명 마스터님의 정말 그 실력의 진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내일 있는 천명 마스터님의 우리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FOMC를 앞두고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와 유로 선물에는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지표 부진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며 이 백라인을 재지집하는 가운데 영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당분간 매파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달러 인덱스의 상승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매매를 위한 실전 트레이딩 필살기로 추세 확인의 끝판왕, 엘리어트 파동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의 핵심 포인트 통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하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